리포트 브리프입니다.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입니다. 오늘 한국증권 리포트 나와 있고요. 유통 대장주로 등극하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1,009억 원으로 전년보다 10% 가깝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프리미엄 아울렛 영업을 재개했고요. 하반기에는 주요 명품 브랜드와 신규 입점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은데요. 이 면세점에서도 공항 면세점 DF5 구역에 대해서 신규 오픈하게 됩니다. 지누스 역시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하반기에는 매출 회복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올해 실적은 상저하고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화점과 면세점 그리고 지누스까지 3개 사업 부문으로 현대백화점은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백화점의 매출은 올라가고 면세점은 흑자 전환하고 그리고 지누스의 경우 매출이 회복되는 3가지 장점을 현재 갖고 있습니다. 주가 상승에도 현재 밸류에이션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신유통 플랫폼과 뷰티나 헬스케어 같이 신사업을 통해서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SK네트워크스입니다. 하이투자증권 리포트고요.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 확장하고 밸류에이션도 가치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SK렌터카 주식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실시하고 있죠.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을 의결을 했고 내년 1월 말까지 완료한 이후에는 상장을 폐지하고 100% 자회사로 전환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의사결정 체제를 구축하고 운영을 효율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모빌리티 서비스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SK렌터카의 스마트링크는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분석을 해주는데 이 차량 관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늘려줄 수 있습니다. 지난 7월에도 데이터 비즈니스 전문 기업인 엔코아를 인수한 바가 있었는데 이렇게 미래의 수익성 창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이 모빌리티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시너지를 낼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9,2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은 제이시스 메디칼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고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덴시티를 꼽고 있는데요. 네, 2분기 영업이익은 96억 5천만 원으로 전년과 비교했을 때 7.7% 증가했고 하반기에도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고주파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는데요. 해외 쪽으로 매출처도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품과 브랜드의 인지도도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반기도 나쁘지 않은 실적을 냈는데 하반기에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4분기가 특히 계절적인 성수기라는 점에서 ODM 판매도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목에서 강조했던 덴서티의 경우 고주파 제품 라인업과 수출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데요. 지난 4월에 식약처로부터 장비와 소모품 4종의 허가를 취득했고요. 2분기부터 국내 시장에 제품 공개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내년에 포텐저의 중국 진출까지 기대되는 상황, 이렇게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등이 다 잘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 목표 주가도 16,000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SBS 체크해봅니다. 신한투자증권 리포트고요. 콘텐츠의 가치는 높이고 할인율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콘텐츠허브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게 됩니다. 이번에 지배구조가 마무리되면 올해 말부터 내년 초에 콘텐츠허브와 스튜디오 S를 또 함께 합병하게 되고요. 미디어 밸류체인의 개편의 중요성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스튜디오 모델을 이렇게 본격화하는 전략인데요. IP를 확보하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방송 채널에 송출하기까지의 과정을 총괄하게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판관기 절감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신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최근에 TV 광고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입니다. 매크로 환경을 이기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콘텐츠 기획과 유통이 합쳐진다면 적극적인 선판매와 해외 OTT 동시 방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본업의 부진을 타개하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할인율을 축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목표 주가는 39,000원을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 보겠습니다. KB증권 리포트고요. 지금 파업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실제로 파업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 노사 관리 상당히 좀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파업이 되면 영업손실이 거의 1조 원가량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손실 대수를 일단 리포트에서는 11만 6천 대로 가정을 했고요. 만약에 추석 연휴 시작 전에 타결이 되지 않을 때 장기화될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지금 대당 매출 손실 금액은 3,619만 원으로 측정을 했고요. 파업이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3분기까지는 생산을 만회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 영업손실 1조 원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고요. 오는 30일에 파업에 대한 돌입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노사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실 완성차 업계에서 이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커다란 문제는 대부분이 다 해결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지 노사 관리가 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어떤 연구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은 파업 증가의 상당한 원인을 설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 파업이 좀 본격화된다면 실질적으로 매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의 리포트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리포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브리프였습니다.